지난 시간에 제가 아마 함수의 극한의 성질인가까지 아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내용을 다루게 될 건데, 여기서부터 천천히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원래 아마 극한의 대수관계라고 할 거야. 이런 게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아마 진입한정이라고 해서 문제를 한 3, 40문제 OX 퀴즈 문제를 드릴 겁니다. 그거는 싹 다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거기 내용은 기본적인 극한을 판단하는 기준이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책에 있을 수도 없는데 아마 없을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인데, 저희가 극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두 가지부터 정의를 할게요. 일단은 리미트. 어떤 극한이든 상관없어요. 이게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fx라 해도 상관없고요. 또는 어떤 특정한 a라는 값으로 간다라고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가 뭔가 알파로 하나 수렴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리미트. x가 뭐 무한대로 갔을 때 gx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가 베타로 수렴하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모든 x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편이거든요. 저기 fx하고 gx가 정의되어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맞지? 그 정의되어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이제 fx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fx가 gx보다 이렇게 성립을 한다고 먼저 가정할 거예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극한을 적용시켰을 때 알파하고 베타가 있습니다. 대수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모든 x 값에 의해서 f가 g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야. 그러면 f의 극한하고 g의 극한을 판단한다면 그게 둘 다 어떤 값으로 수렴할 건데, 그 수렴한 값들 사이에 관계가 어떻게 성립을 할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이게 등호가 들어간 형태로 해서 크거나 같은 형태로 정리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봐봐, 두 개가 얘도 어떤 알파로 갖고 얘는 알파로 얘는 베타로 가. 근데 지금 f가 g보다 작잖아. 그럼 이렇게 갈 형태니까 두 개가 어떻게 한다? 같은 값이 될 건가? 아니면 작은 값으로 세팅이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다뤄볼게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x라는 범위상에서 이야기가 될 건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fx가 gx보다 작습니다. 오케이? fx가 gx보다 작은 상황일 때 이 극한의 수렴성을 조사하시면요, 알파하고 베타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생기는데, 여기서 같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확실하게 f가 g보다 작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 맞지? 그렇게 되지만 우리가 극한이라고 하는 건 f가 다가가는 값으로 정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다시 말한다면 이거야. f하고 f가 확실하게 g보다 작은 상황이지만 다가가는 게 같은 대로 다가갈 수 있어요.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 이거잖아요. 뭐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어. A가 B보다 성적이 좀 더 높아요. 전교 2등, 전교 1등이라 생각을 할게. 근데 둘 다 목표는 의대예요. 그러면 목표치는 같은 상황에서 그거에 맞춰서 자기 성적을 맞춰 나간다고 생각하시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같아질 수 있다는 관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이야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뒤에 가서 우리가 그 롤의 정리라고 그냥 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말을 할 때 제일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이제 이야기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요 관점에서 예제를 잡았다 생각한다면 fx를 x분의 1로 잡고 얘를 x분의 2로 잡았다고 생각을 하면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딱 이 느낌이죠. 확실하게 얘가 2배 더 커. 무조건 큰 게 맞잖아. 하지만 극한을 x가 무한대라는 극한을 치면 둘 다 뭘로 가요? 둘 다 0으로 가는 상황에서 극한이 같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된다? 크다라는 보장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이 치해질 때는 등호가 붙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진짜 등호 빠지면 무조건 틀려요. 명제에서는요, 얘가 된다고 했을 때 될 수 있는 경우를 판단하는 거여서 얘가 크다고 했을 때 같아진 경우가 여기에 존재하지 않잖아. 맞지? 그러면은 명제가 틀렸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무조건 성립하는 케이스로 정리를 하셔야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자기가 정의를 하게 되는 게 이게 있습니다. 요거 진짜 이렇게 말해요. 아마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걸요? 약간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샌드위치 정리라고 말을 하는 게 있거든요. 진짜 샌드위치 정리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똑같이 범위가 있다고 칠게요. x가 어떤 그 범위 안에서 fx가 뭐 등호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hx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gx가 있다고 생각할게요. 여기서 봐봐. fx하고 gx가 있는데 여기서 극한이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는 게 알파 극한하고 베타 극한이 서로 같아져요.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소관계가 확실하게 f하고 g 사이에 h라는 함수가 있었을 때 이제 알파하고 베타가 서로 같아지는 상황이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리미트 x가 뭘로 갔을 때 내가 지금 무한대랑 극한을 했어요. 무한대로 정리를 할게요. 무한대 hx라고 하는 값이 똑같이 알파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사이 두 개가 같은 값으로 수렴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 또한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황으로 치면 약간 이런 느낌이야. 제일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 저희가 조금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미적분에서 좀 다를 수도 있긴 한데요. sin x를 생각할 건데 이게 잘 봐. sin x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sin x는 분명히 1 사이에 있는 값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근데 생각해보면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관점을 봤을 때 sin x라고 하는 애는 계속해서 물결치는 상황이잖아요. 맞지? 그럼 여기서 내가 분자분모에다 x를 나눴다고 생각을 할게. 양수든 음수든 결과는 이렇게 정리가 돼요. 약간 이런 함수 이야기 좀 다르게 될 거거든요. 약간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맞지? 그럼 이제 x가 무한대로 가면요. 얘가 뭘로 가지? 얘가 0으로 가요. 그 다음에 얘가 0으로 가서 이 값도 0으로 밖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이 두 개의 양쪽 끝값이 서로 같은 값으로 수렴하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어떻게 된다? 얘 또한 1로 밖에 갈 수가 없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프 개형으로 본다면 약간 이런 느낌이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형태인데 이 사인 그래프가 대충 막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가까워진 형태에서 줄어들어서 0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은 이야기시죠. 오케이? 자, 근데 이거 갖고 우리가 장난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 맞는가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정리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살짝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성립하고 성립하지 않은 케이스에서 요 조건, 알잖아요. 여러분들 실험 같은 걸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돌출했잖아요. 그 결과가 돌출되는 게 계속해서 그게 나왔다고 쳐. 그러면은 여기서 가정의 케이스를 살짝씩 바꿨을 때도 똑같이 결과가 나올까를 실험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거기에 대표적인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봐봐. F가 확실하게 대충하게 똑같이 여기에 보장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얘기냐면,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하나 적는 게 약간 이런 의미 있어요. 리미트. 지금 x가 무한대 극한이니까 똑같이 적어 놓을게요. 요 극한 안에서 fx 마이너스 gx 두 함수의 차이가 0에 가까워진다라고 할게요.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는 이 리미트 x가 저 극한에서 hx라고 하는 애가 수렴을 하는 거예요. 수렴한다면 그 값은 무엇인가라는 관점이에요. 가능할까요? 일단 수렴하는 것부터 판단하시는 게 맞아요. 하고 그 수렴한다면 그게 같은 값으로 어떤 값으로 수렴할까요? 라는 생각이거든요. 마이크 나오고 있죠. 수렴할 것 같나요? 수렴 안 할 것 같네요. 찍어보시면 됩니다. OX밖에 아니에요. 부회장님, 찍어보실래요? 네? 내가 이렇게 적었으면 당연히 수렴하지 않겠죠. 그래서 얘는 사실은 틀렸어요. 수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잘 봐. 저희가 이거를 아이들이, 솔직히 어렵지 않잖아요. 오케이? 얘를 보면서 아이들이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 오케이? 이해라는 과정이 이래요. 두 개가 다가간다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요. 맞잖아요. 두 개가 다가간다고 돼 있잖아. 맞지? 다가가긴 다가가는 게 맞아요. 근데 생각을 잘 하셔야 하는 게요. 함수가 서로 다가간다가 아니에요. 가 아니라, 오케이? 함수 하나가, 함수들 가까이.
오케이? 함수들 각각이 어느 하나의 값으로 가는 거예요. 값으로 다가가서. 오케이? 거기에 부수적인 효과로 두 개의 값이 정말 미세한 차이를 가진다는 관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두 개가 다가가고 있다는 느낌은 있잖아. 근데 이게 사실 이제 함수하고 함수가 다가간다는 게 아니라 함수 하나가 어느 값에 다가가고 이 함수가 또 어느 하나의 값에 가까워져서 그 두 개의 값이 미세해지고 있다는 느낌으로 잡히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는 해석이 되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수렴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이게 사실은 미적에서 예제를 든다 치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제일 간단히 예제를 들면은 fx라고 하는 애가 있어. 오케이? 얘가 x 작은 거죠? 마이너스 x분의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hx라고 하는 애가 x가 있고,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세 개의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자, 요 조건 만족시키는 거 확인을 해봐야 돼. 그래서 리미트 x가 지금 무한대로 갔을 때 f 빼기 g입니다. 여기서 얘를 뺄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x분의 2잖아. 여기가 x의 마이너스 x분의 1에서 빼기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될 거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안에 있는 값은 x 플러스 x분의 2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고요. 근데 x가 무한대로 가. 그러면 얘네 값을 확실하게 0으로 수렴한다는 거는 쉽게 보일 수 있는 사항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식이 이렇게 되는 느낌이에요. 여기는 내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절대값 마이너스 x분의 2 이렇게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해봤자 얘는 플러스를 바꿔 상관없잖아요.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그렇지? 그 상태에서 x가 무한대면 무한대분의 2니까 얘는 값이 0으로 수렴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두 개의 함수값의 차이는 가까워지지만 저희가 이걸 나중에 그래프를 그린 걸 미적에서 배우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이면요, y는 x선을 그었을 때, 오케이? 이 그래프는 분명히 y는 x보다 작은 값이에요. 맞지? 여기까지는 되시겠죠? 작은 값인데 점점 어떻게 보면 x가 한없이 커지면은 얘가 거의 0에 가까워져. 그러면 거의 유사설기겠죠. 맞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약간 얘는 이렇게 그려져요. 이런 형태로 그려져요. 그래서 두 개가 가까워지면서 계속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다 반려까지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좋겠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떤 값에다가 가까워진 형태가 되는 상황에서 성립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함수값 차가 미세해진다고 해서 그 두 개가, 그 두 개 사이에 있는 값이 수렴한다는 건 보장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발산하는 케이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예지를 하는 되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로 뭐가 있냐? 플러스로 요거 극한, 이 극한이나 얘나 또는 gx가 수렴이라는 말이 하나 추가되잖아요. 오케이? 얘가 추가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hx는 수렴하는 게 뭐냐면 이게 수렴하니까 하나는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가까워지는 하나가 세팅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렴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 이야기가 저희가 점근선이라는 걸 기점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점근선이라는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 한번 천천히 한번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되시겠죠? 점근선이 뭔가요?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점근선. 뭐라 배웠니? 점근선. 점근선 언제 나오죠? 저희? 유리함수에서 처음 다루죠. 그렇죠? 이게 점근선을 우리는 어떻게 배웠을까요? 뭐라 배웠어, 점근선? 그냥 x가 0이 아닌 거? 맞죠?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더 맞아요. 일단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극한에 취해지는 상황에서요. 오케이? 극한의 상황에서 점점 근접해
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점을 생각하는 게 이게 점근선이라는 것 자체가 곡선도 점근선이 될 수는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저희가 고교 과정에서는 일단은 직선을 한정시켜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현재는 직선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러면은 간단한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예제가 되게 재밌어요. 이것도 미적 예시로 들은 게 맞아요. 간단하게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나가는 어떤 함수가 fx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맞지? 요거는 5개념 때문에 그래요. 모든 아이들은 5개념을 다 가지거든요, 이거는. 요 x축은요. 맞지? 이 x축은 fx의 점근선이 맞습니까? 왜 아니죠? 언제나 제가 말하는 거에 반대가 답이거든요. 점근선이 맞다라는 거잖아. 이 아이 때문에 점근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세요. 맞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은 이야기시죠. 근데 점근선이 맞아요, 사실은. 저희가 점근선에 제가 수직 점근선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좀 안 드리는 편이긴 한데, 이게 점근선의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종류를 보시면요, 지금 저희가 보시는 거는 간단하게 직선에 한정해서 이야기한다면 뭐가 있냐면요, 수평 점근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직 점근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선 점근선, 약간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있는데 이게 기준은 약간 X축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X축을 기준으로 수평이냐, X축을 기준으로 수직이냐, 이게 유리하면서 제일 많이 다뤘죠. 그 다음에 X축 기준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돼 있느냐. 아까 얘가 아까 뒤에서 예제를 적었을 때 제가 아까 X 플러스 요렇게 했을 때 요거의 점근선이 사실 아까 Y는 X 이거였어요. 맞지? X가 극한을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교 과정에서 이제 정의를 하는 부분에서 이 사선 점근선하고 수평 점근선을 정의를 할 때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약간 이렇게 정의하게 돼요. 어떤 극한의 상황에 놓여졌을 때잖아요. 리미트 X가 지금 여기서 무한대 같은 상황이에요.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fx, 그 다음에 지금 사선 점근선도 직선이고 여기도 수평 점근선도 직선을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mx 플러스 요거의 차이가 0에 가까워지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맞지? 이렇게 성립한다면 이때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애를 y는 fx의 점근선이라고 정의할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얘가 사실은 여기 수평형사하고 사선점근선의 정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되시겠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요, fx하고 y, 어떤 직선이 있는데 걔네 둘의 차이가 미세해질 때, 거의 0에 가까워질 정도인데 가까워질 않고 거의 0에 가까워질 때까지 되는 상황일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극한의 상황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되시겠죠? 극한의 상황에서 얘들 차이가 계속 미세해지는 거 맞죠? 함수가 만나지 않는다는 말 했어요? 여기는 극한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여기는 이 극한의 상황에서 봤을 때 얘는 그거를 취급하지 않는 부위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난다 안 만난다로 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극한을 넣어줬을 때 그 fx라는 함수가 그 어떤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정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난다는 게 관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왜 만난다는 걸로 애들이 생각하고 있냐면, 유리함수 맨날 그렇게 봤잖아요.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라고 공부를 해놨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점근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만 명확하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수원까지만 해도 안 만나는 케이스로 점근선이 다 정의가 될 거예요. 근데 미적분을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그래프가 이제 요동을 치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만나는 사태가 생겨요. 여기 오는 상황에서는. 근데 하지만 극한의 상황에 갔을 때는 요게 성립하는 케이스에서는 점근선을 정의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해서 요거만은 좀 정확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인수정리 이야기입니다. 인수정리가 저희가 뭐였죠? 언제 배웠을까? 넌 알아야지. 여기서 1학기 때 수업한 사람은 민지야 너밖에 없죠? 그렇지 않냐? 아이가 너도 있구나. 이게 세트로
인수정리가 어떤 거냐면요. 이게 약간 특별한 케이스인데 나머지 정리 기억나세요? 저희가 나머지 정리가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나머지 정리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fx가 있습니다. fx가 명확하게 다항식이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필수 요소예요. 수투에서 이걸 아는 자랑 못 쓰는 자, 쓸 줄 아는 자도 아니에요. 쓸 줄 아는 자랑 못 쓰는 자로 점수점이 정확하게 못 쓰면 50점 이하가 될 거고요. 쓰면은, 아는 자면은 50점은 넘을 거예요. 쓰는 자가 7, 80점은 넘어가요. 그 정도로 되게 진짜 중요하게 되는 개념이거든요. 반드시 쓰셔야 돼요. 속도의 차이가 너무 심각하게 나. 그래서 보시면요. 다항식 fx를 우리 이렇게 돼요. 다항식 fx를 이렇게 x-a 여기 이 말이 빠졌다. 죄송합니다. 1차식 x-a로 나눈 나머지는 오케이? 나머지는 뭐라 하냐? fa라고 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었을 거예요. 이게 개념 자체가 약간 이런 거예요. 증명한다 치면은 너무 쉽잖아요. fx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를 내가 x-a로 나눴으면 분명히 몫이 몇이라 뭔지 모르는 어떤 qx라는 어떤 함수가 만들어지게 될 거야. 근데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나머지 몇 차식이 돼야 0차니까 상수가 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여기 나머지 이렇게 나눴고요.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뭐야 f에다가 a를 넣게 되면 그게 나머지 r과 같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나머지 정리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수 정리라고 하는 애는 여기서 특별한 케이스예요. r이 0인 케이스를 우리는 인수 정리라고 말을 합니다. 개념 자체가 이런 거예요. 나머지 r이 0이라고 했잖아? 그럼 생각해봐.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이거죠. f에 a를 넣었을 때 0이에요. 오케이? 인수 정리의 개념은 이거거든요. fx가 다항함수인데 f에 a를 넣으면 0이라고 한단 말은 요게 0이라는 거예요. 맞지? 그러면 x-a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소리잖아. 다시 말한다면 이 fx가 x-a를 보다 인수로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가 된다? x-a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인수분해가 이거거든요. fx는 x-a를 인수로 가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과정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뭐 하냐? 기본적인 식을 작성하는 법을 배울 겁니다. 식 작성의 1단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기예요. 식을 작성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제로 잡을 거는 이렇게 잡을 겁니다. fx는 3차 함수로 생각할 거고요. 최고 차항의 개수가 이라 두고 천천히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할만하죠?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봐. 이게 뭐냐면요. 내가 문제를 딱 풀었는데 조건상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생각해볼게요. F1이 0이 나왔고요. F에 2가 0이 나왔어요. F에 3을 넣었는데 이게 또 0이 나왔어요. 우와! 0이 나왔다 치잖아? 그러면 저희는 생각해봐. fx라는 애가 최고차항 개수가 1이라고 했으면 난 이렇게 식을 적을 수 있어. 이렇게 돼서 미정계수가 3개예요. 등식 3개잖아. 그러면은 1 넣고 2 넣고 3 넣으시면 봐봐. 1 넣었다 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1 하나 나올 거고 2를 넣었다 치면은 4a 플러스 2b 더하기 c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4가 나올 거고요. 3을 넣었다 치면은 9a 플러스 3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27이죠. 죄송합니다. 이것도 8이죠. 바본 거고요. 이렇게 나왔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연립방정식 가서 A하고 B하고 C 찾으면 fx가 세울 수 있어요. 시간 좀 걸리겠죠? 못해도 한 1분은 걸릴 거예요. 빨리 계산하다 치면 30초만 하겠는데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요. 저는 못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 인수 정리를 기초로 생각한다면 fx가 1 넣었을 때 0이란 말은 fx가 무슨 걸 인수로 가져간다? 분명히 x-1이라는 애를 인수로 하나 가져야 돼. 여기까지 해석이 됐어요? 그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f에 2를 넣었을 때 0이란 말은 그 fx가 똑같이 x-2도 인수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 더 생각하면 여기서 3 넣었을 때 영의 말은 x-3도 인수로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생각해보는 거야. fx 3차식인데 인수 3개가 다 만들어졌어. 그러면 그냥 얘가 이거 아닌가? 최고차에서 1이니까 그냥 이거예요. 왜 미정계수를 계산해서 연립방정식을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식이 세워지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는 과정 자체가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솔직히 말해서 이걸로 다 했잖아요. 저희는 지금까지 아마 그렇게 연습을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는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연습했던 내용이고 저희는 2학년 때 이제 수투를 배우게 되면 이거를 기초로 가져서 그거를 수식을 구하고 그 수식 갖고 극한이든 미분강수이든 연속이든 그걸 조사를 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러면 함수를 내가 자유자재로 깔끔하게 세우는 연습이 되셔야 이야기가 가능할 거고요. 사실은 이렇게 계산하고 나서도 나중에 연속하고 미분강수상 이야기가 되면은 약분은 항을 제거시켜서 약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인수분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인수분해를 이거를 전개해서 ABC를 구했다 치면 이걸 다시 인수분해해야 되는 번거로 수렴이 몇 번 생겨요. 그거를 한 번 하려면 처음부터 인수정리로 나타내는 연습을 하시는 게 맞고요. 진짜 속도 차이가 엄청나게 심하게 납니다. 나중에 너희들 고등학교 올라가서 애들이랑 같이 수업을 들어봐요. 인수정리 연습 돼 있는 애랑 안 돼 있는 애가 문제 푸는 속도가 달라요. 진짜. 거의 극과 극이에요. 걔네가 1단원 풀 때 너는 책을 다 풀었어요. 얘가 그런 느낌의 차이예요. 불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지.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자, 얘가 첫 번째 케이스예요. 그냥 간단하게 어떤 값 하나, 둘, 세 개에서 등식 세 개로 깔끔하게 나온 케이스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지나가는 게 약간 이런 케이스거든요. 얘는 형식 이거예요. F에다가 뭔가 A를 넣었을 때 0이 되는 요 케이스가 딱 세 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요. 이번에는 이런 케이스예요. F에다가 뭔가 이제 A 이렇게 넣을 건데 얘가 상수가 나오는 케이스예요. 여기서 A가 될 수 있는 것이 뭐 1, 2, 3, 1이 갈 거고요. 그 다음에 K는 뭐 대충 상수. 약간 이렇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예제로 든다 치면 이거죠. F의 1일 때 어떤 상수 K가 나왔고요. F가 2가 나왔을 때 상수가 나왔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F가 3을 넣었을 때도 상수 K가 나온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똑같은 값이 일정하게 나왔다고 생각할 거예요. 0이 아닌 케이스. 근데 규칙성이 살짝 있잖아. K가 나고 K가 나고 K가 나왔잖아요. 맞지? 근데 이거를 내가 식을 좀 깔끔하게 적고 싶어. 아니면 또 이거 해야 돼요. 여기다 1 넣어서 나온 경우에다가 는 K라 두고 또 는 K 두고 계산하면 나오긴 할 거예요. 연립방식하면 나오긴 할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렇게 구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잖아. 그래서 요때는 어떻게 생각하냐? 함수를 내가 새롭게 만든다고 수투부터는 함수 정의를 되게 많이 하게 될 거예요. 함수를 내가 hx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 건데 이 hx라는 함수를 fx라는 함수에서 빼기 k라고 정의할 거예요. 이렇게 정의하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로 두면 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의할 겁니다. 함수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거죠? h에다가 내가 1을 넣어보는 거예요. h1 넣으면 몇이에요? f1-k지. 그럼 k 빼기 k니까 0이 될 거고요. h에다가 2 넣어도 똑같이 0이 될 거고요. h에다가 3을 넣어도 똑같이 0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바는 이거예요. hx는 fx에서 상수함수를 뺀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말해서 이 hx라는 함수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똑같이 보장되는 함수잖아. 근데 1을 넣었을 때 0, 2를 넣었을 때 0, 3을 넣었을 때 0이니까 hx라는 함수가 x는 1에서 인수를 하나 가지고 x는 2에서 x-x3이라는 인수를 가지겠구나. 그래서 hx라고 하는 애가 x-1에 x-2에 x-3 이렇게 인수를 가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되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나는 fx를 구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얘하고 얘가 같아야 돼. 그러면 이 마이너스 k 되는 애가 살짝 뒤로 넘어간다는 느낌이 살짝 잡혀요.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fx는 x-1에 x-2에 x-3에 더하기 k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hx가 사실은 얘라고 줬잖아.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되는 거야. 근데 나는 fx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k만 넘겨주면 되는 거죠. 맞지? 그래서 딱 그 느낌이죠. 봐봐. 잘 이제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k가 약간 여기에 플러스로 그대로 그냥 붙었어요. 딱 이 느낌으로 붙었어. 여기까지 해석이 됐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네요. 세 번째 이야기는요, 이제부터는 약간 찾으셔야 되는 느낌이 살짝 있어. 얘는 어떤 느낌이라면은, 살짝 이런 느낌이에요. f의 a를 넣는 값인데, 여기 있는 값이 어떤 g라고 하는 특별한 함수의 값으로 정의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내가 a를 또 1, 2, 3이라고 정의할 건데, 여기는 약간 어떻게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어떤 값이 정의된 케이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제로 친다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f에다가 1을 넣었을 때,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제일 간단한 것부터 두 개 해볼게요. 1인 거 하나. f에다가 2를 넣었을 때, 4인 거 하나. f에 3을 넣었을 때 9인 거 하나. 이렇게 세 개를 하나 세팅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이거는 내 멋대로 잡을까 하다만 1일 때 2, f에 2일 때 뭐랄까 6, f에 3일 때 10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딱 보자마자 이거 무슨 생각 들어요? 봐봐. 1일 때 1 나오고요. 2일 때 4가 나오고 3일 때 9가 나온 함수가 무엇이 있을까요? 제곱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둘 건데 hx라는 함수를 벌어둔다. fx 마이너스 x 제곱이라 두는 거야. 이 fx보다 낮은 차수로 세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 넣었을 때 1 나오고 2 넣었을 때 4 나오고 3 넣었을 때 9가 나오는 함수로 세팅하겠다라는 거야. 그게 지금 요 소리예요, 지금. 어떤 gx라는 모르는 의미의 어떤 값으로 해서 정의되어 있는 상황일 때. 그러면 여기서 1 넣었을 때 0이고, 2 넣었을 때 0, 3 넣었을 때 0이죠. 그러니까 얘가 인수로 뭘 가진다? 이렇게 가지겠죠. 맞지? 그러면 이제 정의가 되는 게 fx가 최고차에서 1이었으니까 x-1에 x-2에 x-3. 그러고 잘 보면은 딱 이 느낌이 있지. 뒤에 나오는 함수, 여기지, 여기. 요 함수가 이 값이 나올 수 있는 함수 값이 더하기 플러스 x 제곱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 머릿속에서 한번 굴려보는 거야. 요 함수를 딱 봤을 때 가능한 함수가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잖아. 생각 잘해봐. 1,2를 지나고 2,6을 지나고 3,10을 지나는데 3차보다 낮은 걸 찾아야 돼. 그러면 내가 머릿속에서 제일 먼저 생각한 거는 상수함수는 아니라는 걸 알았어. 그 다음에 간단한 함수가 직선함수잖아요. x가 1만큼 변할 때 y가 얼만큼 변하고 있어, 지금? 4만큼 변하고 있지. 여기서 이미 결정하셨죠. gx는 4x-2라는 함수일 거예요. 1 넣었을 때 2 나오고 2 넣었을 때 이거는 x가 1만큼 변할 때 정확하게 함수값이 4만큼 변하고 4만큼 변하니까 기울기 변화량이 4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등차수랑 똑같잖아요. 1 넣었을 때 그러면 여기 공차랑 똑같은 개념이잖아. 그래서 4x에다가 1 넣었을 때 2가 나오는 값. 맞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하면 얘가 해봤자 여기 뒤에 달라붙는 거겠죠. 그래서 바로 생각하시면 이제 fx가 이렇게 바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익숙해지면 2까지 들어가셔야 돼. 뒤에 함수값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x-3에 그 다음에 플러스 4x-2로 함수를 세팅하시고 접근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제일 기본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까지는 할 말 있는데 이런 거야. 이제 규칙적이지 않는 거예요. 아직 프라임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설명을 드리지 못할 거고, 그건 아마 두 번째 시간에 미분 가능성을 배우고 나면 설명을 드려야 될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규칙적이지 않은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똑같이 해야지. f1일 때 2고요. f2일 때 뭐였냐? 6으로 했군요. 6인데 f의 3이 마이너스 1이에요. 이제 직선이 아닌 형태야. 그럼 2차 함수를 판단을 해야 돼. 근데 2차 함수는 미정계수 3개니까 더해입했으니까 3개에서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2차씩 세울 수 있어요? 쉽게 세우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gx 세우기가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직선은 쉽거든요. 근데 2차 함수도 저렇게 제곱 형태면 쉽게 판단을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면 좀 어렵지 않는가라는 생각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고려하실 건 이거예요. 강제로 만들어낼 거예요. 봐봐. 얘만 가지고 함수를 만들 거야. 일단은 확실하게 아까 1,2랑 2,6을 지나는 직선이 아까 4x-2라고 했었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hx 생각해봐.
hx를 fx에다가 아까 여기가 4x-2다 생각한다면 일단 확실한 건 우리는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다 세우지는 못해도 부분적으로는 세울 수 있어. hx가 요거 했을 때 1 넣었을 때 0이고 2 넣었을 때 0이지. 그러면 hx는 일단 확실하게 x-1하고 x-2를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가 될 건데 3차식이잖아. 그럼 인수 몇 개가 더 부족해요? 하나 더 부족하죠. 그래서 얘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인수 요거 하나 가질 거고 요거 인수 하나 더 가질 거예요. 맞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하나는 모르겠어. 그럼 여기를 대충 K라고 잡는 거죠. 그럼 식을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않을까? fx를 이렇게 잡고 뒤에가 더하기 4x-2 이렇게 잡아놓고요. 여기다가 내가 마지막에 안 쓴 얘만 대입해도 K값을 나타내니까 fx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대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게 찾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인수 단위로 이용해서 식작성하는 제일 기본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 진짜 나중에 되면 자연스럽게 계산하는 과정에 쓰는 연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인식을 한 상태에서 쓰는 연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되시겠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라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까지는요, 저희가 알아야 될 상식 내용이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나온 게, 아마 프린터로 치면 프린터 맨 마지막 내용일 거예요. 그, 함수의 극한의 응용이란 말, 하나 나온 게 있거든요. 이라고 해서 다루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조금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약간 분수극한의 수렴성에 대한 얘기를 좀 다루는 내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리미트 x가 아마 교재는 a라 됐을걸? 여기에 g분의 fx, 다음 분수극한이 어떤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교재 찾아보면 있을걸? 잠시만요. 여기 있다. 그 교재로 치면 26쪽, 27쪽 페이지래요. 프린터는 모르겠다. 잠시만요. 네? 뭐야? 왜 페이지가 비었죠? 엄마, 제발, 한 번만. 프린터도 똑같아요. 26쪽인데 앞쪽에서부터 26쪽이야. 아마 그게 내가 아마 상하고 하 두 개 뽑아놨어요. 아마 네가 한쪽에서 봤어요. 그래서 똑같아요. 한 번째 앞에 거 읽으면 두 번째 읽으면 거. 보시면 분수 극한에서 알파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두 번째 얘기입니다.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gx가 0이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거든요. 분수 극한이 어떤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한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리미트 x가 a로가 똑같은 극한상에서 gx라는 분모의 극한이거든요. 분모의 극한이 0으로 간다고 한다면 저희는 무조건 뭐가 성립한다?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fx라는 극한 또한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되시겠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간단히 생각을 해볼게요. gx가 0으로 수렴한 상황이야. 맞지? 0으로 수렴한 상황인데 얘가 fx가 0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생각해봐. 0분의 어떤 상수값으로 수렴한 형태죠. 맞지? 분모가 한없이 작아지면 그 값은 무한대 형태가 나오거나 또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가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는 되시겠죠? 조금 있다가 할게. 그래서 gx가 0으로 가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약간 0으로 간다면 되게 미세해지는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약간 이런 함수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상태면 얘가 지금 x가 0으로 간단 말은 이게 x분의 1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0로 가까워지잖아. 맞지? 그러면은 함수 값은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맞지? 0풀이가 0으로 가면 이게
알파가 수렴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얘하고 얘가 둘 다 0으로 가는 케이스가 돼서 약간 어떻게 약간 0으로 가는 게 해소된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부정형이 해소가 돼서 어떻게 수렴한다는 이야기를 할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EX가 우리가 언제에서 좀 이야기했었냐면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할 때 극한의 함수과 비교할 때 이거 있었잖아. 그냥 이 자체를 본다고 한다면, 이 자체를 본다면은 얘가 0으로 가는 상황이야. 맞지? 여기까지는 되시겠죠? 근데 여기 위에도 사실은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여기가 해소가 되고 여기가 0 되는 값이 서로 사라지게 되고 0분의 0 꼴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0분의 0 꼴 되는 부분이 사라지고 남는 게 2로 수렴하는 약간 이런 이야기를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라서 이제 분수극한에 수렴하는 게 이거는 아셔야 돼요. 이거는 저희가 그 극한에서 분수극한에서 함수 두 개를 이렇게 분수 형태로 주는 게 되게 많아. 그래서 이 함수하고 이 함수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가 찾는 경우를 되게 많이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수극한에 수렴한다고 했을 때 리미트 x가 분모가 0으로 간다면 분자 또한 무조건 0으로 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증명은 쉬워요. 증명 같은 경우 생각한다면은 저희가 증명이 그거 있잖아. 난 fx를 구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fx를 구할 겁니다. 얘를 구할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 fx를 내가 알고 있는 두 개의 함수로 통해서 구하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약간 이런 느낌이죠. gx분의 fx 곱하기 gx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은 이야기시죠. 여기서 우리 한 번 더 고민해 볼 게 이거예요. 잠시만. 얘 수렴하고 얘 수렴한 형태잖아. 그러면 두 개 극한의 기본 성질에서 분리시킬 수 있지. 그러고 나면 얘가 뭘로 수렴하지? 얘가 분명히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하게 될 거고요. 옆에 있는 얘가 0으로 수렴할 거죠. 그러면 극한의 값이 몇이에요? 0밖에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증명은 쉬워요. 그래서 저희가 할 거는 분수극한이 수렴한다고 했을 때 분모가 0으로 가면 그 분자 또한 0으로 가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잠시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인수정리가 나오기 시작해. 얘가 0으로 갔지. 여기에 다항함수면 여기 a 넣었을 때 뭐가 된다?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x-1을 무조건 인수로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부터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왜 인수정리를 강요가 되는 이야기가 얘가 x-1에 여기가 막 델타에서 막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잡혔다고 생각을 할게. 얘가 뭔가 p로 수렴한다고 전제가 깔려 있어요. 분수극한이지 수렴한대요. 분모가 1 넣었을 때 0으로 가죠. 그럼 여기도 무조건 1 넣었을 때 0이죠. 그럼 인수 무조건 뭐 가져간다? x-1이 무조건 인수로 가질 거잖아. 그럼 무조건 인수분해 된다는 소리예요. 아까 인수 정리해서 1 넣었을 때 0 된다는 거니까. 다항식이 1 넣었을 때 0 된다. 그러면 식을 저희는 여기에 1 넣어서 0 돼서 a 값이 무엇이냐 찾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무조건 인수 가질 거야. 그러면은 위함수는 이거밖에 안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 나가셔야 돼요. 식 자체를 바로 여기다 1 넣어서 1 더하기 a 더하기 3은 0이다 적어서 a는 마이너스 4로 잡고 그 다음에 다시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는 다시 넣으신 다음에 얘를 인수분해를 하시고 약분하셔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지나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나오시는 연습이 되셔야 돼요.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가 x-에서 이게 약분돼서 그냥 바로 1 넣어서 p는 뭐다? 마이너스 2고 얘를 전개시켰을 때 a 값이 몇이다? 마이너스 4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요. 나중에 되면은. 아시겠죠? 네.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에서 생각해봐. 분모가 0이 가는 걸 다뤘잖아. 그럼 우린 또 뭐 하나 다뤄야 될까요? 분수가 0이 가는, 분자죠. 분자가 0이 되는 걸 다뤘는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는 이겁니다.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gx분의 fx인데요. 얘가 알파로 수렴하긴 할 건데 여기서는 전제가 좀 하나 깔려 있어요. 어떤 전제냐면요. 이 알파가 0이 아닌 상황에서예요. 이렇게 0인 건 중요하지 않아요. 0이 아닌 상황에서 그 다음에 똑같이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fx가 0이면은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뭐죠? gx죠. 와, 저 땀나요. 는 0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얘는 어떤 얘기를 생각하면요. 만약에 있잖아요, 이런 거야. 알파가 0이라고 생각을 해버리잖아? 얘가 0일 필요가 없어요. 얘가 K로 수렴해도 돼. 왜냐면
K분의 0이니까 0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분자가 0으로 가는 상황에서 극한값이 0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지? 얘가 상수, 뭐 어떤 상수 K가 나왔다 치면 K분의 0은 0이니까 말이 안 맞잖아. 그래서 0분의 0꼴로 해서 0이 똑같이 여기서 소거된다는 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형태가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이런 거예요. 리미트. X가 똑같이 가서 적을게요. 이렇게 적고요. 얘가 아까 P가 몇이었죠?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똑같은 역수 내가 적었다고 생각을 해볼게. 만약에 1로 갔을 때 얘가 0이라 생각하잖아? 이게 0이라 생각하면은 얘가 뭘로 수렴한지 몰라요. 얘가 1 넣었을 때 0이다, 2 넣었을 때 0이다 중요하지 않아. 해봤자 밑에 값은 뭐가 나오냐? 그 4 더하기 A인데 위가 0이니까 그냥 0이겠죠. 의미가 없잖아. A 값을 구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뭘 넣든 간에 성립하는 상황이야. 맞지? 그런데 이 값이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생각해봐요. 아까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나왔다 치면요. 얘가 0인 상황에서, 맞지? 얘가 0이 아닌 값이 나왔다 치면 아까 0이었잖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된다? 이런 형태가 나와서 여기가 이렇게 약분돼서 위가 분자가 0이 되는 케이스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값을 수렴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저 두 개 같은 경우는 진짜 아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3학년 끝날 때까지. 미적 가서 계속 나올 거예요. 이렇게 미적에서 어려운 문제 찾을 때 함수 찾는 게 이 과정을 찾아야 돼요. 마지막에 찾을 때는. 그래서 기본기 개념이라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증명은 쉬워요. 증명을 생각하시면은 내가 해봤자 gx를 확인하는 게 증명이잖아요. 리미트 x가 a로 왔을 때 gx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gx를 또 이제 이 두 가지의 함수로 내가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게 분수식이니까 이렇게 나오고 곱하기 fx 약간 이렇게 적어서 이야기할 거거든요. 얘가 이 극한의 역수죠. 그렇지? g분의 f를 역수 g면은 f분의 g잖아. 역수라서 요거의 극한이 알파분의 1이야. 그리고 얘가 0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알파분의 1 곱하기 0 이렇게 나와서 값은 0이라서 증명은 간단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정말 중요하게 아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케이스 3개만 한번 적어볼게요. 뭐 잘못 적었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3가지의 명제가 있습니다. 이 3가지 명제, 책이 없어요. 3가지 명제, 제가 칠판에 좀 대부분 설명한 건데, 책에 있는 거는 요거는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건 없어요. 네. 자, 3가지 명제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참이 몇 개일고, 거짓이 몇 개일까요? 언제나 뉘앙스를 잡으신다면 맞으면 틀린 거고요.
틀린 것 같으면 맞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답은 찾기 쉬워요. 그럼 이제 우리가 바로 생각하게 되죠. 뭐가 맞지? 1번 맞는 것 같습니까? 네, 그래서 틀렸어요. 아, 진짜요? 네, 2번은요? 2번 맞는 것 같아요? 2번 틀린 것 같아요? 이제 눈치를 깠군요. 3번이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역시나 틀렸습니다. 그렇죠. 왜 틀렸게요? 1번은 왜 틀렸을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1번 내용이. 여기 있는 명제가 참이고 여기 있는 명제는 거짓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죠? 1번하고 2번은 개념이 똑같아요. 나온 결과에 대한 결과값을 생각하면 쟤는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fx가 0으로 간다는 말인 거죠. 얘는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함수 값이 0으로 간다는 소리예요. 극한, 우리 기본 원칙이에요.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의 응용이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f에 a를 넣어서 계산하는 거는 그 함수가 a에서 연속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요, x는 a에서 이게 지금 2단원 내용이거든요. 요거의 값과 이 값이 똑같은 함수가 되는 게 다항함수 모든 범위에서 이게 성립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계산해서 우리는 답을 도출하니까 맨날 이거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 원리는 이게 수렴한다는 이야기, 이게 0으로 간다는 이야기지 함수값이 0이라고 정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잖아요. 함수값 a가 저거랑 다른 값으로 세팅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히 판단하셔야 돼요. 함수값이 아니라 극한값이 수렴하는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될까요? 이거를 인지하는 거랑 인지하지 못하는 건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인지만 하시면 돼요. 극한값이 수렴한다는 거고 0으로. 함수값이 0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찬가지 밑에 것도.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잘못된 거는 뭐냐면은 요거. 아까 말했잖아요. 얘가 0이 아니어야 돼요. 근데 얘는 0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0이 된다고, 얘가 만약에 0이에요. 만약에 0이 된다고 하면 이게 보장되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알파 값이 0이 아니라고 명시를 안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0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라고 말을 못 하는 거죠. 하나로 잘못된 게 있으면 우리는 명제가 참이라고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케이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정명을 외우셔야 정리를 외우셔야 되는 게 맞고요. 하고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안 틀리실 거예요. 여러분들 1학기 때 중간고사 때 제일 처음 나온 게 진입판정 요 이야기 나와요. 요 내용 나올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예시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외울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조금 어려운 게 맞아요. 아시겠죠? x가 무한대로 가는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x가 0으로 가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거든요. 요거 이야기할 때 우리가 다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제일 간단한 거예요. 분수극한에서. 솔직히 분수극한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막 정의된 거나 그런 거 아니야. 분수극한에서 약간 변화하는 모습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모든 거는 x분의 1을 기초로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얘가 다 기초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으세요. 아, 진짜요. 분수극한에 대한 직관이라 생각하는 게 맞아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분수가 있어. 오케이? 분수가 있는데 여기에 값이 한없이 커지는 형태예요. 분자가 어떤 값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분모만 한없이 커져요. 그러면은 딱 그게 이 그래프랑 똑같아요. 왜 붙으려니? 이렇게 간 형태라 생각하시면 여기가 대충 어떤 상수값으로 고정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이게 대략적인 형태래요. 어떤 상수값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x가 한없이 커져. 그러면 이 y값은 어디에 계속 가까워져요? 얘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0으로 간다는 얘기밖에 안 해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잖아요. 여기까지 해석이 됐어요? 그럼 하나만 더 볼게요. 분자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 값이 0으로 가면 얘는 뭘로 갈까요? 여기선 불편함을 느껴야 돼요.
아, 여기는 K랑 1이랑. 여기서 불편함을 느껴야 돼요. 뭘로 갈 것 같아요? 그래프 딱 보면 뭘로 가요? 근데 뭔가 불편하잖아요. 뭐가 불편하죠? 네, 값은 무한대로 간다고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무한대로 가긴 갈 건데 그 무한대가 플러스예요, 음수예요, 양수예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x가 0풀일 때는 1로 오잖아요. 마치 분모가 계속 작아진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함수값이 계속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무한대로 이야기되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 됐지?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붙어서 여기야 양수는 전지상에서야. 그렇지? 마이너스면 얘는 어디에요? 내려가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 있어. 맞지? 그래서 뭐냐면 0풀과 0마의 차이점이 살짝 있어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나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일단 직관적으로 생각하세요. 분모가 한없이 커지게 되면 그 값은 뭘로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분모가 한없이 작아지면 그 값은 무한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한없이 그 값은 커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크기가. 요 관점을 일단 가지고 상태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이제 뭘 하면은 다항식 갖고 장난칠 거예요. 대부분이. 모든 극한은 x분의 1로 맞출 거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되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다항식 극한에서 다항식에서 분자와 분모의 차이로 좀 이야기해요. 다항식의 분수 극한에서 분자와 분모의 차수의 차이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단짝을 생각해 볼게요. 이건 x가 무한대일 때 상황이야. 리미트. 언제나 여러분들이 극한을 할 때 제일 기본 원칙은요. 그거 극한을 0이면 0으로 적용을 시켜보세요. 오케이, 무조건 적용을 시켜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수렴성을 이야기할까라는 관점이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잡아볼게요. 다 플러스로 할게요. 이해되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런 느낌. 식이 똑같으면 안 되니까 다르게 해야겠죠. 약간 이렇게 잡았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네요.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분자가 분모보다 차수가 더 큰 케이스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분자하고 분모 차수가 같은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분자하고 분모에서 분모가 차수가 더 어떻게 된 거다? 큰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믿음은 딱 한 가지예요. x가 무한대 상황에서 x분의 1, 얘가 수렴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0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 가치 이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요. 분자의, 죄송합니다. 분모의 고차항으로 라고 생각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분모의 가장 큰 차수로 나눌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여기가 가장 큰 차수 1차죠. 오케이? 1차로 나눠 생각하시면 약간 수식이 이렇게 만들어져. 밑에가 1 나와요.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가 x분의 1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여기는 x 더하기 1 더하기 x분의 1이죠. 맞지? 당연히 생각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x가 무한대로 가는 관점 봤을 때 무한대가 혼자서 커지는 거나 무한대가 제곱되는 거는 누가 더 커질 것 같아요, 값은? 무한대 제곱되는 게 훨씬 더 많이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값은 당연히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거를 저희가 직관적으로 좀 더 면밀하게 판단하고 싶은 게 이 상황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분모는 약간 1의 값으로 수렴하고 있는 느낌이야. 근데 여기는 1이지만 얘가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얘는 고정된 값에서 얘가 계속해서 커지니까 얘는 뭐밖에 될 수 없다? 무한대로 밖에 갈 수가 없겠구나. 해서 발산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야기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그래서 유일하게 얘하고 얘는 수렴할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나눴다 치면 이게 1 마이너스 x분의 1이고 더하기 x제곱분의 1이고요. 여기가 1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x제곱분의 1. 약간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렴을 하긴 해요. 수렴을 하긴 하는데 우리는 조금 더 정확하게 보고 싶어요. 수렴의 형태인데 어떻게? 수렴하려면은 차수가 같은 상황에서요. 맞지? 그때 수렴했을 때 여기 다 0으로 날아가죠. 그래서 뭐만 남아?
여기 앞에 것만 남죠. 그 유리함수에서 우리가 그 개수 구하는 거, y의 정근선 개수 구하는 건 똑같은 상황이에요. y의 정근선 구할 때 이렇게 하잖아. 여기가 2x 플러스 1에서 3x 플러스 7이라고 할 때, 이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야. x가 우리가 뭘로 갈 때 구하는 거지?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정근선 생각해 봐요. 2분의 3이었잖아. 똑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개수의 b로 값이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유리함수도 무한대로 가면은 그게 2분의 3으로 수렴하잖아요. 맞지? 그거랑 똑같은 이야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쓰고 있던 거를 이제 면밀하게 이제 나타내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얘는 당연히 뭘로 갈까요? 분모가 분자보다 훨씬 더 커지죠. 다시 뭘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할 거라는 거예요. 뭐 대충 계산해보셔도 뭐 x로만 나눠서 상관없고요. 아니면 x제곱만 나눠서 상관없어요. 그래서 1로 나왔다 치면은 x분의 1에 더하기 x제곱분의 1에 여기가 x제곱분의 1 더하기 이렇게 나와요. 네, x제곱. 여기는 x 하나. 그러면은 분모는 1로 가지만 여기가 뭘로 가요? 0으로 가죠? 1분의 0이니까 그냥 0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0으로 간다는 건 너무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을 정리를 하자고 한다면, 오케이? 결론을 정리할 수 있다면 약간 이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분자에, 분모에 고차원을 나눠서요. 죄송합니다. 저 이상한 소리 했어요. 분자 분모에 수렴할 수 있는 케이스가 총 몇 개 있냐?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분모하고 분모의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가 같아지는 상황에서는요. x가 무한대로 가는 기점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약간 그 분모의 가장 큰 차수로 나누신 다음에 극한을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걸 공식화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약간 개수비 비슷하게 계산이 된다. 라고 이야기만 정도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반대로 분모가 더 큰 케이스면 아까 0으로 약간 수렴하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수렴해서 어떤 특정하게 0이 아닌 다른 값이 올라간다면 두 개의 차수가 어떻게 된다? 같아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중요하게 여겨지게 될 거거든요. 이런 얘기 하나 있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x의 n승분의 fx가 어떤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는 얘기를 다루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알파가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긴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게 어떤 케이스라 생각하시면요. 개념적으로 봤을 때 약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었다 치면요. 이게 x 제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딱 3개만 잡아볼게요.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맞지? 자, 잘 생각해봐. 요것만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금값이 뭘로 수렴하죠? x가 무한대로 가는 관점에서 분모가 훨씬 더 크죠? 0으로 갈 거예요. 맞지? 그래서 뭐 알파 0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고 치는 게 좀 더 맞을 거예요. 0이 아니라 전제를 깔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0으로 갈 수 없으니까 얘는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맞지? 그 다음에 0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봐봐. 요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무한대로 가죠. 근데 수렴을 해야 되잖아. 그 말은 다시 생각하면요. 이 fx는 x의 n승보다 큰 차수가 있으면 될까요? 여기가 2차라 생각하잖아. 여기 3차 있으면 될까? 3차 있으면 마이너스 먼데나 또는 플러스 먼데가 돼서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큰 차수가 뭐가 돼야 돼? x의 n승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때 여기가 알파가 돼야 요건 없고요. 알파가 돼야 알파로 수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얻어야 되거든요. 저렇게 수식 나온 게 진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걸 딱 보고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거든요. 정확히 판단하세요. 분자입니다. 이 분자의 함수거든요. 오케이? 나중에 되면 분자의 fx-x 제곱 막 이렇게 돼 있어요. fx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분자에 있는 함수야. 오케이? 저 분자의 함수 fx가 얘의 최고차항이 결정나요.
최고차 항이, 가장 큰 차수를 가지는 항이 알파의 x의 n승 형태로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뒤에 값 또르륵 뭔가 나오는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예제를 하나 잡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있는데, 요거랑 같이 적용시키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이번에는 0으로 가는 이야기 하나 하고 싶어. x가 0으로 갑니다. x가 0으로 갔을 때 x의 n승분의 fx, 얘를 내가 베타라고 잡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무한대 가는 것은 당연히 0으로 가는 것은 약간 역수적인 상황을 한번 또 이야기하게 될 거거든요. 자, 생각 한번 더 해볼게요. x에다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됐니? 그럼 봐봐.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x를 나눴다고 치잖아? 0으로 간다 치면요, 이 값 뭘로 가요? 지금 이 상태에서 x가 0으로 가면? 눈 안 들어오나? 잘 봐. 그러면 아니죠. 0으로 하면 0분의 뭐시기밖에 안 되잖아. x로 나눠뒀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돼요? x분의 x 플러스 1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나오죠. 여기 1. 맞지? x가 0으로 치면 이게 0, 이게 1, 얘가 뭐지? 무한대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x보다 작은 차수가 있으면요, 맞지? x보다 작은 차수가 이렇게 있다고 치잖아? 그러면은 저 값은 수렴할 수가 없어요. 무한대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는 있으면 존재하면 안 되고요. 여기까지 되시니? 근데 여기에 얘보다 낮은 차수가 분모에 있는 상태에서 x가 0으로 가잖아? 그러면 이 값은 무조건 발산하는 형태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잡았다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생각해 볼까? 요거를 분리했다 생각할게요. 1 더하기, 죄송합니다. x 더하기 1 더하기 x분의 이렇게 분리했다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일 간단하게.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럼 생각을 해보자. x가 0으로 가는 상황에서 앞에 이 차수보다 큰 차수가 한없이 많아봤자 그 값은 다 무엇이에요? 극한하면 무조건 0이죠. x가 0으로 가는 상황에서 고려한다면. 맞지? 그러니까 극한 값에 관여를 하지 않아요. 무조건 0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낮은 차수는 얘는 무조건 뭐가 돼? 무한대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얘는 존재하지 않아야 되고요, 수렴하려면. 그 다음에 얘 앞에는 다 0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얘가 저기는 베타가 돼야 돼요. 그러면 뭐야? 맨 뒤에 있는 애가 누군지 결정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fx 최저차항 베타의 xn 이렇게 이야기가 될 거예요. 요거 개념까지는 알고 계셔서 여러분들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극한의 기본기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합성함수 극한은 조금 많이 어려워요. 근데 그거는 연속을 다루면서 얘기할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플 시너지는 일단은 끝까지 풀어보시면 돼요.